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187페이지 토질 및 기초 구조에 대해서 공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토질 및 기초 구조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략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두 문제 정도가 기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질 조사, 그렇게 땅에 대한 조사죠. 집안에 대한 조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순서 이런 건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문제를 내면 지문상 혹시나 지문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통 조사 순서는 항상 뭐든지 사전 조사하죠. 그런데 관리사학은 사전 조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 옛날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학원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이런 데는 학원이 많죠. 그런데 관리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사전조사할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사전조사는 하죠. 그래서 사전조사 없이 부푼 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들 다 망하시잖아요. 맞죠? 누가 하더라 잘 되더라 나도 창업했는데 파리만 날고 있죠. 맨날 파리채만 들고 있고, 이게 사전조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로 진행이 되더라. 그럼 이런 것은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얘는 지문 나오기도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지문 한 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사전조사하고 그 다음에 예비조사하고 본조사. 옛날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본 시험 전에 무슨 시험 쳤었습니까? 예비 시험을 쳤었죠. 맞죠? 그래서 예비가 먼저고 본조사. 근데 추가로 하는 추가조사로 진행이 돼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얘가 나오죠. 집안 조사 방법. 그럼 땅을 조사하는데 2번 그리고 3번 자 보링 나오죠. 넘겨보시면 4번의 사운딩까지가 나옵니다. 4번의 사운딩, 4번까지. 사실 다 이것이 집안조사 방법입니다. 집안조사. 집안조사는 방법들입니다.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시험이 종류를 묻는 것이 두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집안조사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안조사 방법의 첫 번째로 어떻게 조사하느냐? 1번에 거기 보면 2번에 1번에 물리적. 자, 이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 있다는 거죠. 물리적 지하 탐사법. 자, 물리적 지하 탐사법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지진파 같은 거. 그러면 지진 파장이 각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지진파 파장이 틀려요. 동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지진파를 알고 대충 이 집안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반에서의 지진파하고 모래 집안에서의 지진파장하고 진흙 집안의 지진파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유 진동은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지 사람 같은데 나무나 이런 진동 주기가 틀리죠. 이런 데 한번 때려보세요. 철에 딱 대고 있는데 딱 때리는 거하고 있죠. 나무에 대고 있을 때리는 틀리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의 원리, 그래서 물리적 지하 탐사법은 물리적으로 하는데 보통 이것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여기에 해당돼요. 물리적 지하 탐사법은 보통 이 탄성팟이 탄성팟. 그래서 탄성팟식 지하 탐사법이 있습니다. 탄성팟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게 이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탄성파식 지하 탐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진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게 인공 지진. 그러면 이 하약이나 있죠, TNT 같은 그 하약을 폭발시켜서 일부러 지진파를 이용해서 인공 지진을 이용해서 집안마다 틀리거든. 그걸 활용하는 것이 이런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고요. 그다음에 각 물질마다 뭐가 돼? 전기 저항이 되죠. 그래서 이 전기 저항식 지하 탐사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저항식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럼 이것은 보통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관측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일일이 땅을 뚫어서 집안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으로 대략 안반의 위치나 아니면 연약 집안의 깊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통 이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요 개념 정도만 물었어요. 종류만 물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종류를 물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얕은 층의 조사에 나죠. 얕은 층의 집안 조사에서 보시면 1번에 뭐가 있습니까? 시험파, 직접 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있죠? 파봅니다. 힘들게 파는 것은 있죠. 삽으로 파면 인력으로 파면 무진장 힘들겠죠. 파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있죠. 파보든지 직접 파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파기는 힘들겠죠.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막 100만 평 있는데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포크레인으로 다 100만 평을 파보겠다.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얕은 게 조금 파보는 시험 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지퍼보기. 지퍼보기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지퍼보기는 저기 땅분들이 밑에 이런 탐침봉까지 찔러서 있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력으로 탐침봉을 찔러서 사람의 감각으로 있죠? 집안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봤습니다. 우물이나 있죠? 이런 아니면 지하수를 뚫기 위해서 일부러 있죠? 큰 쇠막대 같은 거 가지고 쿵 이렇게 찔러 본 거 있죠? 사람이 인력으로 꽂아서 있죠? 탐침봉을 꽂아서 측정해 보는 게 지퍼보기입니다. 짚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외울 필요 없고, 이런 것이 뭐다? 집안조사 방법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시설개론이 싫어집니다. 막 종류별로 이런 것이 집안조사 방법이구나.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탐사하는 게 짚어보기고, 직접 파보는 게 뭐다? 시험 파기고. 그 다음에 보링 있죠. 자, 보링이라는 것은 이 3번에 그게 보링이 나오는데, 보링은 보통 한문으로는 천공이라고 합니다. 땅을 뚫는 것을. 천공,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나 이런데 한 번씩 들어보세요. 보링은 보통 천공이라고 하는데, 집안의 그래서 이 보링이란 것은 집안에 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집안에 구멍 뚫기 하는 거예요. 뚫는 겁니다. 구멍 뚫기 하는 것이 바로 보링입니다. 보링. 그래서 주의하실 것이 겁니다. 기계의 보링 개념하고 건축의 보링 개념이 틀린 거예요. 기계 쪽의 보링은 무엇입니까? 보링은 뭘 보링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다듬는 거 있죠? 넓히거나 이렇게 다듬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뭔가 목에 혹이 나가지고 있죠? 수술하면 보링 웬일이죠? 이렇게 혹이 툭 튀어나와서 다듬어야 되죠? 자르고. 그래서 이제 보링인데, 근데 여기서 보링은 집안에 구멍 뚫는 걸 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번 보신 분도 있습니다. 기계 가지고 집안에다 막 굴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링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그 보링은 어떻게 보링하냐? 수세씩 나오죠. 물숫자입니다. 물을 이용해서 집안을 이렇게 뚫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보셨죠? 옛날에 이런 지하수를 뚫기 위해서 있죠. 우물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물을 이렇게 넣어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팠던 것들 보셨죠? 못 봤습니까? 저는 자주 봤는데 옛날 제가 촌에 있어서 어렸을 때 촌에 있는데 뭔가 하면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데 있죠. 맞죠? 그런 데는 뭐다 밑에다가 간정을 뚫어야 되죠. 아니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보면 뭡니까? 옛날에는 이런 촌 같은 데는 뭐 아주 좋은 기계는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마을 동네 분 중 한 분이 이런 굴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갔습니다. 그걸 물숫자입니다. 네, 물숫자, 수세식 보링이고. 그다음에 충격식은 자 이겁니다. 위에서 보다 해마로 두드려요. 충격을 가해서 파 들어가는 게 충격식이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저거 되죠. 회전식 보링은 이겁니다. 자 비트는 보통 앞에를 쉽게 여러분들 저거락합니다. 이런 벽이나 나무 같은 구멍을 뚫기 위해서 앞에 뭘 된다 해요? 네, 드릴인데 그 앞에 나를 뭐라 합니까? 앞에 나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뚫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비트락 하고 보통 길이 이런 분들이죠. 맞죠? 혹시나 현장에서 좀 쓰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각종 비트는 각종 날입니다. 각종 날 앞에다가 여러분들 구멍 뚫을 때 보면 앞에다가 이 드릴 앞에다가 끼워야 되죠. 끼우게 딱 하면 드르륵 구멍이 파지잖아요. 그 비트입니다. 각종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끼워가 이제 회전식 보링은 이 회전을 시켜서 구멍을 굴착해 나가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무나 이 벽에 구멍 뚫는 거 있죠. 회전에 의해서 구멍 뚫죠. 그럼 그와 같이 집안을 어떻게 회전에 의해서 구멍 뚫는데 회전식 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열심히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이겁니다. 보링은 뭐다? 집안에 구멍을 뚫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보링, 구멍 뚫기입니다. 구멍 뚫는 것을 보링이라 칭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운딩 나오죠. 사운딩은 여러분들이 뭐 사전적 의념으로 보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나중에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많이 물어보죠. 궁금하시면 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래 하다 보면 네이버에 한 물어보는데, 네이버에 하여튼 여기 건축 용어나 이런 토목 용어는요 무진장 어려워요. 그 용어 찾아보면 그 용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용어 사진 사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용어 사진을 또 별도로 이만한 걸 사셔야. 건축 용어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용어 사진 두 개를 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사들고 또 나한테 질문하러 오십니다. 용어 사진, 용어 해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용어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사운딩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집안에 있죠. 집안의 어떤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을 보통 사운딩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지하거든. 집안의 이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사운딩이라고 합니다. 사운딩. 그런데 거기 표준 간입 시험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메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표준 간입 시험. 표준 간입 시험. 그래서 얘는 중요합니다. 표준 간입 시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자, 이 표준 간입 시험은 표준 상태에서 간입량 가지고 측정한다고 해서 표준 간입 시험인데, 그 표준 상태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거기 이렇게 해놨죠. 추의 무게 63.5kg, 추의 낙하 높이가 76cm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간입량이 30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는 이겁니다. 집안에다가 구멍을 뚫었거든요. 보링해서. 맞죠? 보링해가 집안에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 내려갔는데, 자, 이 집안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뭐 투시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뭐 또 600만 불 사나 해가 투시해가 이래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 집안이 얼마나 밀실하게 있느냐, 또는 어떤 뭐 전단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야 돼요. 근데 뭔가 시험을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은 나중에 이제 집안에 이제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표준 간입 샘플러를 달아가지고 위에서 타격을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집안이 밀실한 집안에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잘 박힙니까? 잘 안 박힙니까? 많이 때려 박아야지 박히죠? 예. 그런데 집안이 무르다 그러면 어떻게? 한 번만 탁 박아도 잘 박히죠? 그거 시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아파트 벽에 못을 박는데, 내가 망치로 때려 박는데 너무 잘 박히죠?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거기 내가 못을 박았는데 못을 잘 박았다. 원래 망치로 못 박아야지 정상입니다. 기계로 박아야 돼요. 요새 강도를 세게 하기 때문에 망치로 안 박힙니다. 못이 부러집니다. 그래야지 정상인데, 박았다고 나 기술력 좋다고 이럽니다. 기술력 좋은 게 아니라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부실공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은 말뚝 박기나 못 박기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 표준 간입 시험은 이 30cm 간입하는데, 표준 상태에서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몇 번 때렸냐, 이걸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뭐 N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타격 횟수를 N값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N값. 타격 횟수로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거예요.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겁니다. 성질을 이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한다 해서 이겁니다. 이거하고 같죠? 여러분들 못을 박는데 망치가 요만한 망치로 박는 거하고 이만한 망치로 박는 건 틀리죠? 표준이 아니잖아요. 맞죠? 시험은 똑같은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게 표준 상태야. 추의 무게가 얼마다? 63.5kg이고, 자, 이거죠. 요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박는 거하고 이렇게 박는 거하고 틀리죠? 아닙니까?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 틀립니다. 그렇게 표준 상태에서 간입량 30cm 간입하는데 타격이,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명칭이 칭해진 거예요. 표준 상태에서 간입량 가지고 측정했다 해서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타격 횟수 N값이 크다는 것은요, 집안이 밀실한 집안이겠습니까? 집안이 밀실하지 않는 집안이겠습니까? 밀실한 집안이죠. 이거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있죠, 콘크리트 못을 때려박으면 잘 안 박히고 많이 때려박아야지 박히면 어떻게? 콘크리트가 강도가 세다는 거죠. 단단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격 횟수로 구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 이 표준 간입 시험이, 그래서 집안의 보통 밀실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집안의 이런 밀실도 측정, 밀실도
측정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는 시험이 표준 간입 시험이 되는 거예요.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시험 중에는. 앞으로 종류가 이미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종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갈 걸 대비해서 간략히 보시는데,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베인 테스트가 나오죠. 베인 테스트. 베인 테스트. 베인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날개죠. 한글로 날개입니다. 영어 베인, 날개. 여기서 날개는 다른 날개,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날개하고 틀립니다. 맞아요? 여기서 날개는 새 날개가 아니고요. 여기서 날개는 십자형 날개예요. 십자형 날개로 쉽게 뭐 밀가루부터 반죽하는 데서는 형태의 날개라 보시면 돼요. 십자형 날개로서. 그러면 이거는 십자형 날개를 로드 끝에 딱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 보통 이거는 모든 집안에 다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이 베인 테스트는 뭡니까? 시험 아닙니까? 영어 시험이고, 베인 시험, 이 베인 테스트는 날개 시험입니다. 그럼 보통 베인 테스트는 연약 점토 집안입니다. 연약 점토 집안. 얘는 진흙일 때만 하는 게 뻘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매립지. 서해안 뻘을 매립했다. 매립을 했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이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뻘에 집 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살 때도 좋은 집안에 지어진 집을 사세요. 명심하세요. 가구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사전조사, 예비조사 이런 거 하는 게. 그래서 땅도 막 사면 안 된다. 명심하세요. 요새 지진 같은 거라면 공포스럽죠? 맞아? 맞아. 지진하면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 한번 생겨나서 난리 났잖아요. 맞죠? 그렇게 흔들었는데 난리 났죠? 저 일본이나 멕시코처럼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조금 잘 설계된 2005년 이후부터 조금 강화했고요. 그 이전에는 내진 설계 별로 강화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1880년이죠. 후반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안 했습니다. 특별한 건축물만 했고요. 63빌딩 이런 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주택이 있을 시는 어떻게 하시라 그래서 약간 딴 흔들리면 빨리 나와야 돼. 절대 책상 밑에 숨고 이런 거 하지 말았겠죠. 이 큰 튼튼한 건물이 있죠. 책상 밑에 숨고 이런 위에서 떨어질 거 있는데 이런데. 저는 항상 우리 수험생의 안전도 이야기해주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연약 점토 집안 진흙이에요. 여기에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연약 점토 집안의 이 점착력 끈기입니다. 이 점착력 판별 시험이에요. 점착력 판별 시험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뭘 이용하는가 하면 회전력을 이용하는 게 회전력. 이 회전을 이용해서 회전이 빠르냐 느리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십자형 날개 회전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봅니다. 풀빵 반죽에 회전을 하면 회전이 잘 되겠죠. 그런데 호떡은 반죽이 어떻게? 끈적끈적 점창이 좋죠. 그 회전하면 회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회전력으로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을 베인 테스트. 날개 가지고 시험한다 해서 십자형 날개 가지고 시험한다 해서 뭐라 한다? 베인 테스트라 한 겁니다. 시험. 그럼 이것을 사운딩이라 한다.
집안의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을 보통 사운딩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집안 조사 방법을 몇 가지 했습니까? 물리적 지하 탐사, 시험 파기, 짚어보기, 보링, 표준 간입 시험, 베인 테스트 있죠? 6가지가 집안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험을 2번 냈습니다. 집안 조사 방법적인 측면을 2번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시험을 끌고 와서 가져와서 시험을 냈던 유형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출제가 기본 다 됐다라고, 종류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고 혹시나 지문 응급은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 간입 시험이 1순위다. 그리고 다음이 베인 테스트 2번째가 3등으로 잡으면 보리 이렇게 정도 보시면 돼요. 1, 2, 3순위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집안조사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유형으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런 유형으로 시험이 나왔고요. 제가 제시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유형을 벗어나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5번에 뭐가 있습니까? 지내력 시험. 5번에 지내력 시험. 자, 지내력 시험은 알아두실 게 이 지내력. 자, 지내력을 보통 지지력이라고도 해요. 지지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지내력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 지내력의 용어로 쓰면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 또는 지지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쉽게 이겁니다. 집안에다가 하중을 가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연약 집안에, 보통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는 집안 별로 관계없이 짓죠.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주택은 지어봤자 몇 층까지 짓습니까? 최근에 보면 2층까지 짓잖아요. 맞죠? 옛날은 3층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2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진 설계 규정 때문이에요. 3층 이상부터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2층까지 지어지는 게 벽돌조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층까지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다녀보세요. 최근에 지은 주택 2층까지 밖에 딱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이것은 시험은 2번 가지고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2번 말뚝박기 시험. 2번 말뚝박기 시험이죠. 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원래 나중에 기본서에 가서 하실 거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지내력 시험은 1번에 보신 평판 제하 시험 해가 나오죠. 평판 제하 시험. 1번에 평판 제하 시험. 그러면 제하에 대해서 먼저 할게. 제하는 용어 설명해 드립니다. 하중을 가하는 것이 제하입니다.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라고 합니다. 하중을 가하는 것. 하중을 가한다. 그러면 평판 제하시면 평평한 판이죠. 그래서 제하, 보통 땅을 파서 이 평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중을 가한다 해서 제하판이라고도 하고 평평한 판이라 해서 평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압력을 받는다 해서 내합판이라고도 해요. 내합판. 종류는 여러 가지로 씁니다. 평판, 제합판. 그럼 제합판을 설치해서 하중을 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도 보세요. 발바닥이 발목보다 크죠? 맞죠? 하중을 땅으로 전달할 때 밑에 기초의 판의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건축물만큼 기초판을 만들어서 하중을 가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이니까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규모를 줄여서 하죠. 모든 거 맞죠? 건축물 지을 때 뭐 풍등 실험 뭐 그때 하고 바람의 영향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63빌딩이나 제2롯데월드 건물 지어가지고 바람 막 불쳐서 부수지나 안 부수지나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험도 동일한 거예요. 기초판을 만드는데 소규모로 제합판을 만들어서 하중판을 만들어서 위에서 하중을 가해가지고 직접 시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에다가 하중을 가해서 진해력을 측정한다 해서 뭐라 한다? 평판 제하시험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다 직접 하중을 가해봤죠? 그래서 이걸 보통 평판 제하시험을 직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얘를 직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칭합니다. 직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2번에 보면 말뚝박기 시험 해가 나오죠. 말뚝박기 시험. 자, 2번에 말뚝박기 시험은 이것이 보통 간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간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해요. 간접적이다.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 개념이에요. 집안이 있는데 시험 말뚝을 박아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집안에다가 시험 말뚝 박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이 말뚝 박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말뚝 박기는 3번 이상 하도록 보통 규정되고 있어요. 3번 이상. 3세판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위바위보 할 때 단판은 승부하자 해놓고 꼭 뭐가요? 3판 양승제 갔다가 지면 또 어디 갑니까? 강호동씨 같은 경우 5판 3승제로 가자고 많이 하지만 이렇게 일본 그 게임 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했죠. 그게 가잖아요. 그래서 3판 해야 돼 기본. 3분 이상 여기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격을 할 거 아닙니까? 때려 박을 건데 타격을 했는데 보통 5회나 10회 이 타격을 해요. 타격을 해가지고 그때 이런 간임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5회나 10회 타격해서 이런 간임량을 측정해가지고 이 간임량을 측정해 이걸로 진해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가지고 이때 5회 타격에는 이런 평균 간임량 가지고 진해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중을 직접 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박아봐서 그 간임량 가지고 진해력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 간접 진해력 시험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간접. 직접이 아닌 무엇이다? 간접 진해력 시험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럼 보통 이 간접 진해력 시험을 왜 하는가? 말뚝 박기 시험은 보통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되겠죠. 목적은 진해력, 진해력 측정하는 개념하고 그리고 이겁니다. 왜 말뚝을 박느냐? 이 말뚝 길이를 갖다 조정해야 되거든. 말뚝 길이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 말뚝 박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겁니다. 자, 집안조사에서 연약층의 깊이 같은 걸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말뚝을 가져왔는데 실제 말뚝을 때려 박아 보니까 말뚝이 쑥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길이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가져온 말뚝보다, 실제 설계된 말뚝보다. 아니면 말뚝을 때려 박았는데 너무 많이 남아. 말뚝 남으면 어떻게 위에 다 파괴해야 돼요? 다 절단해야 돼요. 누가? 사람이 깨요. 그 공구 가져와가지고.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실제입니다. 사람이 깹니다. 무척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뚝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험 말뚝 받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답을 안 만들었어요. 나중에 말뚝에서 이제 한 줄 따다가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루가 그 답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89페이지 보시면 기초구조의 형식과 특성에서 이제 거기 그림상 있죠? 그림에서 보신 기초에 대해서 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는 보통 이걸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으로 보면 발바닥 구조가 기초 구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건물의 하중을 갖다가 하중이 자 지금 현재 뭐 수직 부재가 기둥이나 포가 있을 겁니까? 사람은 다리가 되겠죠. 그러면 뭐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벽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타고 하중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럼 이제 사람으로는 다리에 해당이 될 것이고 맞죠? 그럼 이제 밑에 발바닥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나는 발목이 더 크다 이런 분 있어요. 발바닥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하고 사람은 틀립니다.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발바닥이 어디가 큽니까? 앞쪽으로 크게 돼 있죠? 만약에 앞쪽으로 안 크고 뒤쪽으로 크면 과연 얼굴이 남았을까요? 안 남죠? 그래서 근데 건물은 이죠? 이 균등이 커지는 거죠. 밑에 이제 이것이 기초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해서 기초판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초판, 기초 슬래브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판이고. 그럼 사람으로 보면 얘가 무엇이다? 발바닥이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가 있고. 그러면 기초의 하부를 갖다가 지정이라고 해요. 지정. 그럼 사람으로 보면 오늘 신발 신고 왔죠? 맞죠? 양말 신었죠? 이런 게 뭐다? 지정이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정 경계면이 어디냐? 지정이. 그러면 여러분들 요 밑에부터가 무엇이다? 지정. 기초판 밑면 부분이 지정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정. 그래서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아래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가 지정이에요. 지정. 지정이란 것은 이것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부분을 다 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란 용어를 씁니다.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정은 여기서 새로 좀 밑에 공간이 너무 적어서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삐딱하나. 자, 이렇게 기초 슬래브, 기초판이 있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면 돼. 보통 여기 기초판 밑에 있는 지정을 우리도 보통 구두 밑창이라고 하죠. 밑에 지는 이것을 보통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합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쳤는데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래. 밑에 치는 콘크리트다. 그래서 보통 밑창 콘크리트 지정. 그리고 잡석 지정이 있습니다. 잡석이라는 것은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해요. 이것을 잡석 지정이라고 해요. 지정. 잡석이라는 것은 막 생긴 돌입니다. 20cm, 꼭 cm는 안 해도 돼요. 크기는 다양하니까. 좀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cm 정도의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해요. 막 생긴 돌. cm는 외울 필요 없어요. 전후입니다. 작아도 되고 커도 됩니다.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잡석. 그리고 말뚝을 때려 박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뚝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뚝을 박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말뚝 지정이에요. 이 말뚝 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뚝 지정. 그래서 쉽게 얘기합니다. 지정은 전부 다 재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재료를 뭐 쓰나? 콘크리트냐, 잡석 돌이냐, 말뚝이냐. 어떤 재료 가지고 보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럼 말뚝 때려박으면 무슨 지정? 말뚝 지정. 간단해. 잡석을 하면 뭐다? 잡석 지정. 그럼 자갈하면 자갈 지정. 간단해. 앞으로 이제 종류를 배우게 되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보다 무엇이다?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집안을 보강해 주느냐, 이것에 의해서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그래서 구분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초판 밑면 하부를 다 무엇이라 한다? 지정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 11회 때 시험을 물었어요. 그래서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아래를 무엇이라 한다? 지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각선 해가지고 나오죠? 나오죠? 주각선에서 주각이라는 것은 보통 저 부분입니다. 자, 기둥으로 하중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기둥의 내부에서 저항하려고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해서 그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보통 응력이란 용어를 썼었죠. 부재력. 야,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하시네요. 응력 또는 부재력이라고 했죠. 그럼 기둥의 하중이 가면 기둥 내부에 응력이 있겠죠. 그 응력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이거죠. 가족 중에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 제일 단명하시죠. 그래서 왕들이 있죠. 빨리 단명하신 분들은요, 다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장수하신 분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어. 맞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이 주각이에요.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을 주각이라 해요. 주각.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무엇이다? 주각부라, 주각이라고 한다. 기둥주자 쓴 겁니다. 기둥하고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뭐다? 주각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발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으로 들면 뭐다? 발목이 바로 주각부다. 주각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부분이 우리도 중요하죠? 거기 아킬레스건도 있고 떨어지면 참 아픕니다. 맞죠? 조심하셔야 된다. 운동하시다, 그죠? 운동 많이 하다가, 그죠? 탁 떨어지는 거 많죠? 자, 기억하시고, 이것을 추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단히 기본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 2번에 기초구조 설계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나오죠? 주의사항 보시면, 독립기초를 지중보, 여기서 지중보 나오죠? 지중보. 자, 지중보는 땅 속에 있는 보라 해서 지중보라고도 하고, 지중보 또는 기초보라고도 합니다. 기초보 또는 연결보. 원래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수평 부재인데, 땅 속에 있는 보라 해서 무슨 보? 지중보. 간단해요. 기초를 상호 연결해 준다 해서 기초보 또는 연결보 이렇게 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지중보, 기초보, 연결보는 여기에서는 여기 놓여지게 돼요. 여기에서 그림 그려줄게. 여기에 지중보가 이렇게 놓여지는 게 지중보가.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중보 또는 기초보라고 합니다. 지중보. 자, 그래서 자, 이 지중보, 기초보는 땅 속에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주각부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주각은 뭐다? 기둥 영역 기초는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뭐라 했어요? 주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보의 사실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중보의 역할은, 그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꽉 잡으세요.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는 게, 고정 상태로 하여 이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치마 방지 이 역할을 얘가 하고 있습니다. 지중보. 지중보. 땅 속에 설치해주는 보다 이겁니다. 연결해주는 보. 이것을 지중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독립기초. 독립기초는 이겁니다. 독립기초라는 것은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다리 하나에 발바닥 하나 있죠? 이게 무슨 기초? 독립기초예요. 독립기초. 독립기초. 그래서 여러분 얘기죠. 독립군도 한꺼번에 떼거지로 다니면 우리나라 들키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있죠? 독립군 보면 거의 다 어떻게? 혼자 많이 다녔죠. 그리고 옛날에 독립군 대부분 우리 드라마에 보면 표시가 나죠. 모자 썼고 있죠. 옛날에.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것을 무슨 기초? 독립기초라고 칭합니다. 독립기초. 그래서 지중보를 연결하면 건물의 부동치마 방지에 효율적이다 해놨죠. 꽉 잡아주니까. 자,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 한쪽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딱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면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꽉 잡아주니까 치마가 안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기초는 그 지역의 동결선 나오죠? 동결선에 대해서 여기다 써있네. 동결선이라고도 하고, 이건 시험 다 안 했어요. 동결심도라고도 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는 수분이 있죠. 그래서 시계 땅에 어는 깊이가 무엇이다? 동결선 아닙니까? 그럼 보통 동결선을 왜 시험에 내쓰는가 하면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동결선의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동결선 땅이 어느 깊이죠? 땅이 어느 깊이인데 중부, 북부, 남부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역에 따라서 북부는 120cm 정도 깊이로 동결선이 있어요. 땅이 어느 깊이가 120cm 정도 전후가 돼요. 그리고 중부가 90cm 정도 전후가 돼요. 그리고 남부가 60cm 정도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30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 낸 게 이거예요. 중부지방. 왜? 서울이 무슨 지방입니까? 중부지방이거든요. 북부는 우리나라에 현재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위에 있잖아요. 세습하고 있는데 그게 북부지방. 그래서 중부지방 가지고 내가 북부는 지문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동결선입니다. 왜 동결선이 시험에 나왔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동결선이 시험에 나왔어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동결선 이하의 기초가 배치되면 되는데 동결선 위에 기초가 배치되면 땅이 겨울철 얼게 되면 어떻게 부피 팽창되죠. 그러면 건물이 약간 떠요. 그러면 해빙기 녹음 다시 내려앉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올라갔다 동일하게 내려온 관계 없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이 어떻게 빨리 해빙이 되죠. 음지는 맞죠? 햇빛이 안 비치니까 서서히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 부동치마 서로 상이하게 치마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담장이 넘어가는 것이 뭐다? 부동치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치마는 있죠? 안 입을 자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치마되는 것은 무슨 치마? 부동치마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럼 이랬는데 이게 부동치마 짝다리 짓고 있으면 이런 것이 부동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치마. 그래서 이 동결선 가지고 이제 시험이나 그러면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해야 됩니까? 동결선 위에 배치해야 됩니까? 동결선 이하에 배치한 이거 가지고 시험을 낸 거예요. 이하 이상. 그리고 이거 있죠? 얼마인가 수치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근데 배우지 마세요. 끝났어요. 그냥 시험 지문에 오면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동일 건물의 기초에서는 이종은 자 종류가 다른 거죠. 다를 이자 이 종류가 다른 형식의 기초를 하지 마라. 쉽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한쪽은 운동화 신고 한쪽은 키를 신고 걸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연습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일이 한쪽에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쪽 부수든지 아니면 신발 빼고 맞죠? 맨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신발을 신든지 아니면 저거 있죠? 어디서? 저 비누르 봉투 있죠? 그냥 신으면 아프니까 쿠션을 가지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되죠? 이 이종 형식 기초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13회 때 나왔었습니다. 13회 때. 제가 뭐 이런 유형이 한번 안 나오겠네 싶었는데 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건물이 있죠? 보다 써놓으세요. 동일 건물 기초에는 이종 형식 기초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질 지정도 안 돼요. 종류가 다른 지정을 해서도 안 돼요. 이종 형식 기초도 안 되지만 종류가 다른 기초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이질 지정, 종류가 다른 지정을 해서도 안 돼요. 지정의 종류가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이질 지정. 종류가 다른 지정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말뚝 혼용도 해서는 안 돼요. 말뚝 혼용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종류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189페이지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